우리 일본 가면은 비만은 별로 없잖아요. 식습관들은 일본은 아무래도 섬나라다 보니까 생선을 많이 먹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단백질이거든요. 그런 걸 먹는 쪽의 사람들은 모두 비만이 별로 없고, 그리고 미국을 보면은 엄청 많이 서구화된 음식들 먹으면서 살이 진짜 많이 찌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중년에게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전에는 제가 다이어트를 할 때는 이제 임신을 하고 한 16kg가 쪘을 때 무조건 적게 먹고 운동 많이 하고 막 살을 쭉 뺐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확 늙었어요. 여자들은 알듯이 막 가슴도 처지고 약간 할머니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나이 들어서는 그렇게 살을 빼면은 몸도 많이 상하더라고요. 근육은 진짜 잘 빠지거든요. 근데 나이 들어서 제일 제가 왜 살이 많이 찔까를 공부를 막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근육이 빠지면서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니까 뭔가 음식을 먹어도 얘가 에너지를 내는 데 써야 되는데 에너지는 안 나고 먹은 게 다 살로 지방으로 가는 게 나이 들었을 때 큰 문제점이고, 어떤 거를 먹어야 되느냐가 되게 중요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라별로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미국 생각하면은 대신 밀가루 많이 먹고 빵 많이 먹고 유럽, 독일 이런 데 가봤더니 사람들이 비만이 되게 많아요. 고도 비만. 근데 우리 일본 가면은 비만은 별로 없잖아요. 식습관들은 일본은 아무래도 섬나라다 보니까 생선을 많이 먹잖아요. 생선 이런 것들이 다 단백질이거든요. 참치 그리고 오징어, 회 다 단백질이에요. 그런 걸 먹는 쪽의 사람들은 모두 비만이 별로 없고, 그리고 미국을 보면은 엄청 많이 서구화된 음식들 먹으면서 살이 진짜 많이 찌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서구화된 음식들이 진짜 많아요. 그런 음식들 때문에 아무래도 밀가루나 이런 탄수화물, 그것도 탄수화물에도 나쁜 탄수화물이 있고 좋은 탄수화물이 있는데, 이 나쁜 탄수화물이 참 맛있어요. 하얗고 부드럽고 맛있고 행복해요. 도파민 뿜뿜. 근데 맛없는 거는 거친 거. 거친 거는요,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가 조금 느려요. 그리고 소화를 하는데 많은 에너지가 쓰이니까 그때 살이 빠지고, 천천히 음식이 내려가니까 배가 좀 덜 고파요, 계속. 그래서 조금 쉽고 달달한 거를 찾게 되는 이러한 것들이 주변에 되게 식당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딜 가도 달달한 거 투성이니까 이제 그런 걸 먹다 보면은 그 지방이 많이 생성이 되는데, 왜 단 걸 먹으면 지방이 생성될까? 예전에는 칼로리의 개념으로 봤는데 어떻게 보면은 칼로리가 보면은 버터나 오일들이 칼로리가 훨씬 높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칼로리가 높지만 걔네들은 살을 빼줘요. 그래서 칼로리 개념이 아니라 혈당 다이어트로 인제는 가야 정확해지는데, 저는 제일 처음에 혈당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그냥 설탕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혈액 속에 설탕 농도가 쭉 높아지니까 그 혈당 측정기를 하면 혈당이 막 150, 200까지 떠요. 근데 그때 우리 몸에서는 '아 얘를 빨리 세포 안으로 넣어야겠다.'라고 인슐린을 분비를 하는데, 그때 인슐린이 너무 급하게 또 분비가 되면은 췌장이 막아져요. 그니까 당이 설탕이 쫙 들어올 때 췌장이 인슐린 쫙 분비해서 얘를 쫙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서로가 다 지쳐요. 그러면은 그때 인슐린이 분비되는 게 약간은 민감도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때가 바로 당뇨 전 단계로 갈 수가 있어요. 한때 탕후루를 먹은 분들이 혈당이 다 올라가면서 소화 비만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건강에 참 안 좋죠. 설탕을 아예 발라서 설탕 과일을 먹으니까. 과일도 사실은 과당이 되게 탄수화물 중에서도 흡수가 되게 빠르거든요. 과일 달달하잖아요. 달달하고 혈당을 높이는 거를 피하시면은 인제 살을 뺄 수가 있어요. 일단 지방한테 밥을 덜 주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인제 그 대사 능력이 떨어진다는 건 근육이 다 빠지니까, 어떻게 보면은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이렇게 늙잖아요. 등에 근육이 다 빠져 있어도 등을 만지면은 뼈가 만져져요. 그래서 허리 아프다 하는 거는 척추를 잡아주는 근육이 이렇게 딱 잡아줘야 안 구부러지는데, 근육이 다 빠지니까 척추가 휘청휘청하면서 요렇게 앞으로 수그러지는 거겠죠. 그러다 보면은 디스크가 자꾸 눌리다 보면 허리 통증 생기고. 그래서 이 근육 빠지는 게 결국에는 얼굴이 해골상으로 가는 거랑 비슷하죠. 아기들은 동글동글하잖아요. 나이 들면은 해골 모양으로 바뀌어요. 땅콩 얼굴이 되는 거죠. 그런 근육이 빠지는 게 결국엔 얼굴의 노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위장도 근육이거든요. 위장의 근육도 빠지면 소화가 잘 안 돼요. 나이 들수록 소화가 안 되니까 자꾸 뭘 갈아 먹고 죽으로 먹고 하다 보면 혈당이 더 올라가고, 또 소화가 잘 안 되니까 고기나 이런 것도 안 먹어요. 그럼 근육은 더 빠지고. 아니 이게 악순환으로 가면서,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아기 때로 바꾸게 하려면은 아기 때에 많은 것들을 하면 되거든요. 애들은 뭐예요? 잠 많이 자죠. 물 많이 먹죠.
잘 뛰어다니죠. 포동포동하죠. 애기들한테 많은 거는 뭐 턱이 지방도 많긴 하지만 근육도 지금 어른들보다는 근육이 훨씬 더 튼튼하니까 더 건강한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근육도 잘 매겨야 된다. 그러면은 단백질 잘 먹어야겠죠. 그리고 근육은 큰 근육 운동. 우리 몸에 제일 큰 근육이 바로 뒤에 있는 근육들이에요. 등 근육, 힙 근육. 그래서 이 근육들이 잘 발달해야 몸이 똑바로 서요. 그러면은 뒤태가 이뻐야 사실은 제대로 된 다이어트를 한 건강한 아름다운 뒤태를 보면 딱 그걸 느끼거든요. 근육 운동을 할 때는 엉덩이 들고 운동부터 또 등 근육 운동부터 하면은 성장률이 빨라요. 우리가 포텐셜이 많은 쪽에다가 투자를 하셔야 적은 시간에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근육 때문이고 근육이 없으면은 살이 잘 찌고 잘 아프고 빨리 병들고 병들어도 잘 안 나아요. 나이가 들수록 취미로 예체능을 즐겨야 뇌와 얼굴이 젊어진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어렸을 때는 국영수를 잘해야 성공을 하고 그쵸? 국영수를 잘해야 시험 성적을 잘 받고 그래야 좋은 대학을 갔었죠. 근데 나이가 들면요. 국영수 잘하는 건 별 매력이 없어요. 예체능 잘하시는 분들이 훨씬 매력적이고 건강하고 더 잘 살아요. 그러면은 어렸을 때는 아무래도 사실 수학을 잘하는 거의 이유는 이 문제를 풀어서 점수를 많이 받는 게 아니고요. 요게 어떻게 풀릴지 요리 생각, 저리 생각하면서 머리를 굴리면서 두뇌 개발을 하는 거가 저는 제일 크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성실함, 그리고 끈질김 이런 거를 배우는 게 바로 수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이 들어서는요. 나이 들어서 못하는 거는 몸 움직이는 걸 못해요. 어렸을 때는 움직이는 거 되게 쉽잖아요. 놀고. 근데 머리 쓰는 걸 잘 못해요. 근데 나이 들면요. 머리는 이제까지 계속 써서 생각을 잘하고 내 머리는 아직도 20대 같은데 몸은 늙었죠. 거기서 이제 약간 인지 부조화가 오면서 우울해지기 시작하는 건데 그래서 몸을 잘 쓰려면은 손가락부터 잘 써야 돼요. 손가락 뭐 피아노 치는 거, 기타 치는 거, 그림 그리는 거 이런 예체능을 많이 하셔야 손에 운동을 많이 하게 되고 이런 소근육 운동을 많이 하면은 뇌에 자극이 가요. 사실 애기들도 보면은 학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피아노부터 배우라고 하는 게 소근육 운동을 잘하다 보면은 이렇게 뇌를 자극을 해서 나중에 수학이나 다른 것까지 공부를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해서 학생들한테 학교 가기 전에 피아노나 이런 음악 가르쳐라라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손가락 끝에 자극, 그리고 자꾸 배우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약간 호기심을 갖는 이 느낌 자체가 동안으로 만들어준다고 생각, 동안, 동심. 어렸을 때는 호기심을 갖고 지나가는 낙엽이나 이파리만 봐도 깨르르 웃었는데 나이 들면은 아무 감흥이 없잖아요. 그런 감정의 감흥을 가지려면은 자기가 안 하던 새로운 분야에 뛰어들어서 초보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초보가 되면은 나이가 들면요. 약간 내가 다 잘하는 것 같잖아요. 잘하는 것 같고 뭐든 다 익숙해요. 근데 저도 한 3년 전에 플루스 갑자기 배우고 싶어서 처음 아무 데나 진짜 가까운 데 다 검색해서 아무 선생님이나 가가지고 취미용 플루티와 50만 원 야마하가 있는데 그거를 사서 가르쳐 달라고 배워서 1년을 넣었어요. 근데 참 짜증나고 힘든 게 안 되는 거예요. 연습을 해도 소리가 이쁘게 안 나와요. 열받아요. 열받으니까 공부하고 노력하죠. 그러면 조금씩 나아진단 말이에요. 그게 약간 쾌감이 있어요. 내가 조금씩 배워가면서 약간 그 쾌감을 느끼는 거. 그래서 저는 사실 음식을 보고 쾌감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맛집 찾아가는 거 거의 해본 적이 없고 맛집에 줄 서 있는 거 자체가 약간의 시간 낭비 같아요. 근데 새로운 거 배우고 찾아서 조금씩 배워나가고 약간의 그 나에 대한 실망을 좀 하면서 선생님한테 매달리면서 이제 배워가는 거가 약간 하나하나 커가는 그 쾌감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도파민 분비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걸 먹으면은 입에서 파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도파민 분비되면 이런 분들은 살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재밌는 일을 배운다. 뭐 예를 들면 드럼을 배운다든지 아니면은 격투기를 배운다든지 권도를 배운다든지 이런 거 새로운 거를 배우면 거기서 도파민이 자꾸 분비되면은 약간 입으로 얻는 도파민 분비보다 이 뇌야 성취감에서 얻는 도파민 분비가 커질수록 약간 식욕이 당기는 게 조금 멀어져요. 물론 운동을 너무 많이 하면 식욕도 오르긴 하지만 적당히 새로운 걸 찾아서 배우는 게 되게 해피하고 나이 들수록 더 중요하고 오랫동안 이 뇌를 활성화시키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할 습관은 무엇인가요?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되는 습관, 남지적질하는 거. 그리고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거. 한마디로 뭐 꼰대라고 하죠. 사실 저도 자꾸 누군가 저한테 가르쳐달라고 하면 가르쳐주는데 먼저 가르쳐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물론 조금은 자제하려고 하지만
그래서 나이 들수록 누군가를 자꾸 가르치려고 하면은 상대방은 배울 자신이 없거나 마음가짐이 안 돼 있을 때 그게 더 잔소리로 들려요. 오히려 뭐라고 잔소리를 하는 것보다 그냥 지갑을 열어주는 게 제일 편해요.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은 입문을 열지 말고 지갑을 열어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베푸는 거. 확실히 돈으로 베푸는 게 약간 받는 사람은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누가 잘못을 하거나 약간 사과할 일이 생겼다. 미안해라는 것보다는 뭔가 음료수를 준비해 가서 다들 선물 준비해서 말만 하는 거 말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도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 것도 좋지만 돈 쓰고 시간 쓰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커요.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하면 품격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일단 품격을 유지하는 방법을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그런 공부, 매력에 대한 책을 되게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매력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자신을 광고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매력이 있어야 누군가 나를 같이 일도 하고 싶고 또 나의 구독자도 늘어나고 나의 환자도 늘어나고 내가 하는 말에 설득력을 갖게 되거든요. 첫 번째는 말이 조금 느려야 돼요. 말이 느리고 단어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단어는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을 보여주는 창과 같거든요. 근데 단어 선택이 되게 좀 조잡하고 욕이 섞이고 이러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단어 선택을 잘하면은 저도 환자를 보면 이 환자가 말하는 단어를 되게 잘 듣거든요.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하는 단어를 잘 들으면 그 아이의 마음가짐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단어 선택 되게 잘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저는 뭐 의학 공부를 많이 하니까 전문적인 용어를 많이 알고 있는데 이거는 독서를 통해서도 전문적이고 조금 더 고차원적인 언어를 알 수 있어요. 사실 방송을 하는 것도 방송을 잘하려고 공부를 꽤 많이 했거든요. 그러려면은 방송에서도 너무 좋아요 이런 게 아니고 상당히 좋습니다. 아니면은 당신이 하는 게 얘기가 잘 들려요 이런 것보다는 조금 은유적인 표현을 해서 당신이 말하는 게 정말 새가 지저귀는 것처럼 너무 신선하게 하면서 약간 새로운 표현을 더하는 거죠. 그러면은 표현이 풍부해져요. 그리고 은유를 잘 사용하면은 내가 말을 전달하는 게 되게 설득력이 높아지는데 우리 보면 예수님도 얘기를 할 때 낙타가 바늘에 들어가는 것처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 이런 것처럼 비유를 되게 잘 하면은 의학적인 설명도 의사들이나 환자들이 되게 쉽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학기 강의를 할 때는 항상 비유를 되게 열심히 들려고 해요. 그래서 요새는 제가 하는 비유 중에 제가 참 마음에 드는 비유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얼굴에 리쥬란이나 스킨보톡스를 바늘로 담았거든요. 요새는 니들 프리 인젝터라고 해서 스프레이 형식으로 이렇게 제트샷 분사를 해서 바늘 없이 하는 주사가 있는데 저는 이게 의학계의 블루투스 그리고 애플페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음식을 결제를 할 때 카드를 주잖아요. 근데 지갑에다 카드를 꺼내서 딱 주는 거 자체가 귀찮은 일이 돼버린 거죠, 이제는. 그래서 이런 걸 프릭션리스 페이라고 하는데 거친 게 없는 아주 부드럽게 유연하게 가는 페이. 핸드폰 딱 들고서는 그냥 결제 딱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어폰 요새 이어폰 줄 안 하잖아요. 블루투스 하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한 방이 되는 걸 원하는데 주사로 일일이 하고 있다. 올드한 방법이라는 거죠. 이 올드 이코노믹 경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노페인 노게인은 올드 이코노믹 경제. 노페인 굿게인, 베스트 게인. 이런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이런 새로운 뉴 이코노미는 뭔가 안 닿이면서 손장 없이 가는 이런 거를 저는 이제 블루투스 또는 애플페이 경제라고 또 그렇게 의학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다들 되게 너무 재밌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품격이 있으려면은 그냥 너무 올드한 표현보다는 조금 자꾸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면서 은유와 비유를 잘 껴맞추면은 그 사람의 품격이 높아지고 매력적이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팍 꽂혀요. 기억이 오래돼서. 그래서 저는 강연을 할 때도 나의 강연은 다른 의사들과는 차별되게 팍 꽂히는 강연을 해서 잊지 못하게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PPT 만들거나 강의를 할 때 상당히 시간을 많이 쏟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PPT 강의를 열심히 들어가지고 AI로 미드저니나 아니면 프리미어 프로 같은 걸 다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영상 만들고 자막 끼우고 그리고 AI로 그림 생성, 동영상 만들어가지고 만들어 놓고 하는 그런 툴을 다 돈 주고 배웠어요. 배운 것만 해도 100만 원, 200만 원 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배우고 그래서 강의의 품격을 높이려고도 노력을 하고 어쨌든 품격이 높아졌다는 건 나의 가치를 올려야 된다는 거고 올려야지만 기억이 남는다라면 되겠죠.